안녕하세요. 블록앤스탁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두 가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G20 재무장관 회의와 두 번째 비트코인 ETF입니다. 이와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열기 또한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있었던 긴 하락장을 경험하신 사장님, 사모님들께서는 부디 투자에 있어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충분한 공부를 통해서 알아보신 후 주체적으로 천천히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설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ETF 연기와 이틀 정도밖에 안 남은 G20 재무장관 회의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시나리오들에 대해 각종 경우의 수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ETF 연기에 대한 이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8월 10일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로 했던 비트코인 ETF가 9월달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시카고 옵션거래소 즉 CBOE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9월달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ETF에 대한 연기 결정이 있기 전에 이 SEC가 CBOE 비트코인 ETF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었는데 3주 동안 90명이 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CBOE의 ETF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SEC는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90명이 별로 안 되는 인원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4월 달에 있었던 의견 수렴 때보다 훨씬 증가한 응답자 수이며 관련 업계 역시 시장에서 암호화폐 ETF 상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 역시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번 ETF는 언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SEC가 암호화폐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적절치 않다고 계속 거부를 했지만 6월달 윌리엄 힌먼 SEC 기업금융국장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유가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좀 더 밝게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마치 이미 ETF가 승인이 벌써 된 것처럼 무리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ETF가 무조건 승인될 거니까 지금 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적절치 못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핫이슈인 것은 맞지만 그 전에 먼저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은 G20 재무장관 회의가 그것입니다. 해당 G20 회의는 19일에서 22일 사이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게 되며 G20 3차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간이 19일에서 22일로 나와 있는데 19일에서 20일이 재무차관회의, 21일에서 22일이 재무장관회의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G20에 대한 관심이 특히 더 쏠려 있는 이유는 지난 3월에 있었던 G20 2차 재무장관 회의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위험성을 감지하고 테러 집단과의 연관성 등 그 문제점을 논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규제 및 명확한 권고안은 이번에 있을 7월 회의로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각국 중역분들이 예상외로 별 얘기 없이 그냥 후지부지 시킨다면 김새는 결과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약속을 하셨으니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19일에서 20일 재무차관회의 그리고 21일부터 22일 재무장관회의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 꼭 확인하시고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기사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결정 여부를 9월달로 연기한 것과 G20 회의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미 SEC는 비트코인 ETF에 대한 의견 수렴이 많아진 것을 핑계로 면밀히 검토한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정확한 속내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제시할 규제안 및 권고안을 검토를 해보고 이후 결정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미 SEC가 ETF 승인 여부를 연기함으로써 해당 결정이 낙관적으로 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데, 만약 미 SEC가 ETF에 대한 결정 발표를 8월달로 그대로 가지고 갔더라면 사실상 ETF는 승인이 나지 않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했었습니다. 이를 8월달에 발표한다고 하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나오게 될 규제 및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적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한 달 정도 미루게 됨으로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예전에 있었던 신청들보다 더욱 면밀하게 ETF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물론 암호화폐 시장을 쥐었다 펼다 할 정도의 세력이 아닌 이상 일반 투자자분들의 경우 무당이나 예언자처럼 예측을 해서 때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대응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는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때문에 지금부터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직면해 있는 두 가지 큰 이슈인 G20 재무장관 회의와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부정적인 시나리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부정적 시나리오라고 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긍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우선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규제안 및 권고안을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너무 싱겁게 별 얘기 없이 끝났을 때를 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G20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암호화폐 시장은 당분간은 별탈 없이 중간중간 조정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우상향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무법천지인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마저 싱겁게 끝나면 속 터지는 만행을 벌이고 있는 중소거래소들이 물론 대형 거래소도 포함이지만 당분간 별탈 없이 운영을 지속하게 될 것이고, 또한 다크코인들을 비롯해서 시장에 남아있는 투기자본 및 블랙머니들이 규제가 없으니 체류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비트코인 ETF 승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는 부결이 되거나 미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 SEC가 ETF를 미룬 것은 분명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나오게 될 명확한 규제안 및 권고안을 본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만약 흐지부지 되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ETF를 승인시킬 수도 없을 것이고, 만약 부결시키지 않고 여기서 또 연기를 하게 된다면 다음 4차 G20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10월 11일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ETF 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 빠지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번에 열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명확한 권고안 및 규제안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무법천지였던지라 사실상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고 이를 도덕적으로만 문제 삼아 왔는데, 국제적인 차원의 규제 및 권고안이 나오면 현재 말도 되지도 않는 악행을 벌이는 거래소들을 비롯해서 펌핑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문제를 가져다줄 투기 자본들이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 단기적인 하락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 하락이 오게 된다고 해서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며 어떤 측면에서는 저점에서 구매하시지 못한 투자자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사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시더라도 꼭 공부하시고 천천히 여유 자금으로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각설하고 이 시나리오는 시장에 단기적 하락을 줄 순 있지만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측면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 SEC도 국제적 규제안을 보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G20에서 현재 시장에 꼭 필요한 명확한 규제안이 나와준다면 해당 ETF를 보다 더욱 긍정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승인이 될 것을 절대적으로 맹신해서 과한 투자를 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ETF가 승인이 되면 왜 좋은지 혹은 승인이 되면 날아간다느니, 물론 승인이 되면 아주 좋겠지만 이런 지나치는 희망 고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비트코인 ETF의 승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G20에서 나와주어야만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들이 나와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소를 설립할 때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 등 설립 시 승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현재는 이에 대해 마땅한 규정이 없어서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거래소들이 많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경제 논리로 봤을 때 결코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래소들이 낱장 두껍게 깔고 영업을 하고 있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라고 굳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해킹을 당해서도 안 되지만 해킹을 당했을 때 무턱대고 시스템 점검창 띄워놓고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도록 모든 정보를 막아놓는다든지, 물론 이것도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해킹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고 해놓고 파산 신청 후 잠적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규제가 꼭 나와주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투자자분들도 보호받고 그렇게 염원하는 ETF 승인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킹을 당한 거래소의 보안 관리도 잘못이지만 거래소 해킹 시 이에 대한 처벌 가이드라인도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할 것입니다. 이는 아예 해킹을 애초에 할 엄두도 못 나게 해서 해킹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것이 ETF와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을 수 있지만 해당 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감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해당 ETF 승인을 결정하는 관련 중역분들이 보다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G20과 비트코인 ETF 관련 시나리오들을 쭉 검토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투자자분들 모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록앤스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